예,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전 영상에 이어서요, 1번 문제를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유저들이 어떤 방법을 종합해 가지고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9개 문제를 제가 일일이 코딩하기에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단 코딩된 내용을 가지고 커맨드만 중심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빠른 시간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될게 실제 버튼이 지금 Select Switch A가 원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요. 이 전제 조건은 같습니다. 전제 조건은 같기 때문에 어, 이 전제 조건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고요. 주로 그 입력 제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제어 방법은 대부분 67회에서부터는요. 지금 눌렀다 때는 이 부분을 보면 눌렀다 때는 이 하강 엣지에 네거티브죠. 하강 엣지에 시작을 하고요. 누르는 순간 시작하는 상승 엣지 포지티브라고 하죠. 포지티브 엣지에서 이 어떤 시그널을 종료 점등을 소등하는 신호로 진입하는 이런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로 여기에 이제 네거티브 버튼을 눌렀니, 포지티브 버튼을 눌렀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제가 이제 들어쓰기를 했던 것은 어떤 그 시그널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자기유지를 셋값을 하고요. 자기유지를 해제하는 것을 리셋 신호로 해제를 합니다. 어, 첫 번째, 이런 셀렉트 조건이 됐을 때 컨디션 1번이라고 하고는 M0라고 쓸 거고요. 나중에 이제 제 이 부분이 이 두 번째 문제를 여기다 같이 코딩을 해야 될 때는 제가 M10 해가지고 컨디션 2로 제가 분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그 초를 1초부터 이렇게 따지는 그 초를 카운트를 많이 해서 주로 4초 그러면 1부터 40일이라고 41이라는 뒤에 일자를 하나 더 0.01초를 더 플러스된 숫자를 비교를 하는 방법을 쓰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이 1번 문제의 67대 1일차 1번 문제를 보면은 67일차 1번 문제부터 굉장히 문제의 변화가 굉장히 까다롭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런 그 점등과 소등이 반대 방향으로 되는 이런 대칭형 구조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소등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그 대칭형에서는 제가 주로 원타이머를 썼고요. 원타이머를 썼고 20, 뭐 5 같으면은 이것도 누르는 순간이 나머지 소등에 써야 될 시간이 2초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뒤에 그 초 단위에 10분의 1초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10으로 나눴다가 10으로 다시 곱해주는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해 썼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비대칭적인 점등에서는 저는 T-OFF를 사용했습니다. T-OFF를 사용했고요. M2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M2라는 것은 이제 푸시 버튼 B로 소등이 된 상태에서는 이 모든 램프가 꺼졌을 때 스스로 리셋을 하는 이런 루틴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대칭형, 그러니까 점등과 소등이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는 여기 있는 그 입력 조건을 제가 오화 조건으로 묶어놨습니다. 오화 조건으로. 이런 패턴을 나중에 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오화 조건으로 묶어놓고, 자, 이거 시뮬레이션 한번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A가 온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맨 밑에서부터 점등을 시작을 하고요. 1초 단위로 2로 점등이 되고 누적이 되는 과정에서 누르면 위에서부터 꺼지는 그런 과정에 수라에서 리셋을 다 했고요. 다시 점등을 시작을 했는데 언제든지 누르면은 바로 소등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1번 문제가 완성이 됐고요. 자,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의 2일차 1번 문제인데요. 2일차 1번 문제는 전제 조건 같고요. 방향이 밑에서 이쪽으로 점등을 시작했다가 같은 방향으로 소등을 하는데 다만
소등되는 시간이 점등되는 시간의 간격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여기는 1초 간격에서 여기는 0.5초 간격으로 언제든지 소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리셋에 대한 것은 묵시적으로 필요한 행위가 끝나면은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패턴을 먼저 보면 똑같죠. 전제 조건은 그대로 있고요. 일단 여기도 입력은 상승했지, 시작은 상승했지, 소등은 하강했지로 같은 패턴이고요. 여기는 지금 간격이 전체가 1람 4초짜리인데 여기 썼던 것은 TMR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제가 TMR을 썼던 것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유튜버들의 그 분석한, 아니, 그 소스를 해결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이제 소스로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란 것은 왕도라는 게 없어요.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참고를 했던 것은 그 태풍 천하 그 기능장님이 최근에 이제 유튜버를 개설하셨는데, 그분의 접근 방법에 이런 그 TMR을 쓰는 방법이 상당히 저한테는 신선한 방법으로 와닿고요. 저는 그래서 그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저는 예전에 이게 T1 타이머를 써가지고 여기서 이 종료 버튼을 할 때 계속 그 무브를 시키는 그 타이머를 그 상태로 멈추게 하는 방법을 무브를 시켰던 방법을 제 앞전 영상을 보면 썼는데요. 이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은 방향으로 패턴이 진행됐을 때 쓰는 방법이 TMR로 이 M2, 그러니까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 발생을 하면 이 정지를 하도록 하는 이 TMR 방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제가 썼던 방법이 10을 나눠서 10을 곱해서 그 다음에 여기 타임이 2로 반으로 줄어들죠. 다시 2를 나눠주는. 그리고 저는 그 맨 마지막 그 일자를 40일, 20일, 30일 이거 비교하는 거에서 플러스 2를 해주는 이런 추가 방법을 써서 이 순간에 한번 이렇게 그래서 계산이 되도록 보죠. 타이머를 10으로 나눠서 D0에 놓고요. 다시 D0를 10으로 곱해서 다시 D0에 다시 치환합니다. 다시 D0를 2로 나눠서 다시 D0에 다시 집어넣고요. 여기 D0에다가 또 2를 더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워드 값에 D 값은 하나, D0 하나만 썼습니다. 계속 이렇게 치환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M2가 되는 순간에 M2가 되면은 T1을 썼다는 거. TMR과 T1 이 구성을 잘 보시고요. 이게 지금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출력은 직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렬로 이루어진다는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TMR을 썼을 때는 반드시 리셋을 타이머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타이머들은 그 자기의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끝나면 스스로 리셋을 하는데 이 TMR은 그 값을 누적하는 타이머이기 때문에 리셋을 해주지 않으면은 항상 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이 정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셀렉트 A가 선택이 된 전제 조건 하에서 일단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빼면 여기서부터 위로 1초 간격으로 켜질 거고요. 푸시 버튼 B를 누르면 밑에서부터 꺼지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또 되는지 중간에 누르는 순간 바로 누르면 밑에서부터 바로 꺼져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 같고요. 한번 리셋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셀렉트 스위치가 바뀌면 바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했고요. 기억하실 게 타이머로 매니저러블 타이머죠. TMR을 썼고 그다음에 T1 타이머로 동일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소등이 되기 때문에 직렬로 나열했다 하는 이 부분 아까 우리가 대칭적인 그러니까 서로 점등과 소등 시간이 다를 때는 여기를 어떻게 썼습니까? 오화 조건으로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3일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의 3일차는 내가 보기에는 거저먹기 시험이었습니다. 3일자에
1번 문제 치고는 굉장히 평이한 아주 쉬운 문제였죠. 셀렉트 스위치 A의 전제 조건은 같고요. 여기도 좀 그 하강 엣지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 패턴이 계속 다른 신호가 오기 전까지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다가 여기는 처음으로 이제 푸시 버튼 C를 눌러서 리셋하는 이 조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러고 나서 푸시 버튼 B를 눌러 가지고 패턴을 이쪽으로 바꾸는, 이게 뭐 계속 어떤 패턴을 리셋이 이루기 전까지는 계속을 반복을 하는 그런 문제고요. 결국 또 리셋이 발생해서 패턴을 바꾸는 이 정도의 시험이라면 이건 뭐 거저먹기 시험이었어요. 뭐 소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정의 패턴이 아니라 그냥 그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뭐 비슷한 문제가 유행이 나오겠다는 어떤 그 변화를 주는 건데 3일차 되면은 사람들이 잔뜩 긴장을 하죠. 오히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더 쉬워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워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소스를 보면요. 전제 조건은 같고요. 전제 조건은 코딩은 항상 같고 보면은 상호 인터락을 걸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호 인터락입니다. 푸시 버튼 A를 누르면 M1이 되는 거고요. 푸시 버튼 B를 누르면 M2가 되는 건데 서로 다른 그 T1 타이머가 반복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타이머를 5초짜리를 반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자적인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주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호 인터락을 이렇게 걸어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푸시 버튼 C를 눌러 가지고 리셋을 할 수 있는 루틴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네. 이 정도 문제면은 뭐 그냥 여기는 그 M1이나 M2의 패턴에 따라서 이런 조건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런 병렬 조건이 우선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푸시 버튼 C를 누르기 전까지 푸시 버튼 C 반복을 합니다. 푸시 버튼 C를 누르면 즉시 멈추고 푸시 버튼 B를 누를 수가 있죠.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 전에는 이 상호 인터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푸시 버튼 C만이 얘를 줄이거나 이 셀렉트 스위치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만 리셋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 문제 볼 것도 없는 굉장히 쉬운 문제, 이건 뭐 패턴으로 분석할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 바로 68회차 1번 8회차의 1일차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회 1일차 1번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그 점등과 소등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이쪽으로 점등이 되고요. 소등은 반대쪽으로 소등이 되는. 이 타임 차트를 반으로 이렇게 딱 보면 대칭이 되는 이런 문제는 패턴이 정해졌다고 그랬습니다. T1으로 필요한 만큼의 타이머를 돌리고요. 이 타이머가 돌고 있는 중에 푸시 버튼 B를 누르게 되면 남은 시간만큼을 T 오프 타이머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병렬로 나열해 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A가 켜져 있고요.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 이쪽으로 다 점등이 됐을 때 소등 신호를 누르자마자 위에서부터 가운데를 향해서 그 다음에 점등이 되고 있는 와중에 누르면 소등이 되는 걸로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소등이 누르자마자 소등이 되는 걸로 완성을 했고요. 보면은 패턴이 아주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